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24절기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찾아보시면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민속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명절을 며칠 앞두고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24절기는 양력으로 세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명절은 대개 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력으로 가장 먼저 들어있는 설날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설날은 지금도 우리가 가장 큰 명절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옛날 이 풍습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옛날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다른 나라들의 어떤 설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명절은 농경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려사회 고려 9대 명절을 보면은 원단, 상원, 상사, 한식, 단오, 추석, 중구, 팔간, 동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조금 바뀌었는데, 조선시대에서는 원단, 설날이죠. 원단이 설날하고 한식, 단오, 추석을 4대 명절이라 해서 가장 크게 세웠고, 민간에서는 거의 다달이 한 번씩 명절을 지냈습니다. 최근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지내왔던 명절을 보면은 설날, 대보름, 한식, 초파일, 단오, 유두, 백중, 추석, 동지 등이 있었죠. 그나마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설과 추석만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월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설날하고 대보름이 있죠. 2월에는 머슴의 날이 있고, 3월에는 삼진날, 4월에는 한식 초파일이 있고, 5월에는 단오, 6월에는 유두, 7월에는 칠석하고 백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추석이 들어있고 9월에는 중앙절이 들어있습니다. 10월은 풍성한 달이라 그래서 상달이라고 해서 상달 고사를 지내거나 문중에서 조상님들께 시제를 지냈습니다. 11월은 음력 11월은 24절기인 동지가 들어있는 달로 동지달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팥죽도 써먹고 이 제사도 지내고 액마기를 위해서 대문에 팥죽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절기는 동지부터 시작됐다고 여겼죠. 그래서 명절로는 가장 마지막이 됩니다. 설날은 명절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음력으로 1월 1일을 말합니다. 설은 이제 우리나라 말인데 한문으로는 원단, 세수, 연수, 원일, 원정, 원신, 원조, 정조, 세초, 연두, 연시, 달도, 구정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신일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묵은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의 운수는 첫날에 달려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일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설날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설다, 즉 낯설다와 같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말로 시간의 개념에서 익숙하지 않는 1년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이 있고, 서다, 즉 1년이 새롭게 일어선다는 의미에서 나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섬다라고 해서 서글프다는 뜻으로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늙어가는 것이 서글퍼서 나왔다는 그런 이 설 등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설맞이 행사는 삼국시대부터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만은 백제나 신라에서 설맞이 행사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설날이 되면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어른께 세배 올리고 성묘를 가죠. 또한 서로 덕담을 이렇게 건네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세배는 초 닷새 안에 하면 되고, 전날하는 세배는 묵은 세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설날 놀이로는 이제 가장 흔한 게 윷놀이죠. 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할 수가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이 동각에 모여서 하기도 하고, 또 집안 식구들끼리 이렇게 마당에서 즐기기도 한 이 가장 보편적인 그런 놀이였습니다. 요새 종류도 장장윷, 밤윷 등이 있고 놀이 방법도 다양하죠. 또 윷을 가지고 그의 이 운수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설날 풍습을 보겠습니다. 설날은 떡국을 끓여서 조상님께 올리고 이제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먹죠. 이 풍습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흰 떡을 이제 둥글게 이렇게 써는 것은 태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동전 모양이기 때문에 재산을 증식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가래떡은 우병장수를 기원해서 장수하려는 그런 기원의 마음이 담아 있다고 합니다. 이 떡국은 원래는 옛날에는 꽁고기를 넣어서 끓였는데 이 꽁이 귀한 지방에서는 닭고기나 소고기로 이렇게 대체해서 끓여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꽁 대신 닭이라는 그런 속담이 생겼다고 하죠. 이북 지방에서는 중국의 영향으로 만둣국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만둣국은 복을 싸서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떡국에 만두를 넣어서 떡 만둣국을 끓여 먹기도 했죠. 또 설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는데 술은 세주라고 합니다. 이날 이제 세찬과 세주를 가지고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께 이렇게 세배를 드리러 다닙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풍습은 남아 있었죠. 또 아이들에게는 또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면서 덕담을 나누고 또 한 해의 운수대통을 축원하기도 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은 복조리 장사들이 복조리를 외치면서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복조리를 걸어두면 복이 온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복조리 장사들이 많았습니다. 또 새벽 일찍 거리에 나가서 처음 듣는 소리로 한 해 운수를 점치는 청참이라는 그런 풍습도 있었는데, 까치 소리를 들으면은 길조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은 불길하다고 여겼습니다.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또 부녀자들의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서 문안비라는 그 여자종을 일가 친척에 보내서 신년 문안 인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각 관청의 설이나 영문의 교졸들도 종이에 이름을 적어서 관청에 올리는데 이것을 세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배설을 하는 집에서도 오칠을 한 책상을 대청에 이렇게 놓아두면은 아전들이 종이에 이름을 써서 책상 위에 올리는데 이것은 이 새 문안 인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새 옷으로 갈아입죠. 이것을 설빔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옷이 흔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이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경도 잡지에는 남녀 모두가 그 새 옷을 입는 것을 세장이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열양세시기에는 남녀노소 모두 새 옷을 입는 것을 세비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날에 색깔이 있는 옷을 많이 입는데 특히 여자 어린이들은 색동 저고리를 즐겨 입었습니다. 올긋불긋한 색동 저고리에다가 붉은 치마를 많이 입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현대적인 또 감각을 살려서 더 세련된 그런 옷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새 옷을 입는 명절은 설, 단오, 추석이 있습니다. 이 새 옷을 입는 것은 또 새로운 생활 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국세시기에는 1년 동안 빗질을 하면서 빠진 머리카락을 빗상자 안에 모두 모아두었다가 설날 해질 무렵에 태우면서 애군이 물러가기를 기원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설날 놀이로는 윷놀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아녀자들은 널뛰기 놀이를 많이 했는데, 널을 뛰면은 그해 발에 점이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연날리기도 굉장히 유명했죠. 이 섣달 금운부터 정월 대원까지 즐기는 그런 놀이인데, 대보름이 되면은 연에다가 애견, 송액, 영복이라는 글자를 써서 멀리 날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액을 보내고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행한 풍습이죠. 그리고 성경도 놀이라는 그런 놀이도 있었는데, 주로 양반 가문의 젊은이들이 즐겨 놀았다고 합니다. 이 관직이나 학업의 등급을 이 차례로 기입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그런 끝수대로 승진하거나 후퇴하는 방식의 놀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제기차기나 돈치기 놀이도 있었죠. 돈치기는 이제 세뱃돈 받은 청소년들이 주로 행하던 그런 놀이입니다. 이 정초의 사람을 만나면은 옛날에는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죠. 그리고 또 토정 비결을 보면서 한 해 운수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정초의 속신으로는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안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안택은 무당을 불러서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구슬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또 홍수맥이 횡수막이라고 해서 안사람이 단골 무당을 찾아가서 액을 없애는 그런 구슬하거나 또 집에 불러서 액대명식의 구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삼재를 물리치는 부적을 문에 걸어두는 그런 풍습도 있었는데 이것을 세화라고 하죠. 왼쪽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이 세화입니다. 그리고 야광기쫓기라는 그런 풍습도 있었는데 설날 밤에 신을 잃어버리면 그의 운수가 좋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을 방 안에 들여놓고 밤에는 불을 모두 끄고 일찍 자고 대문 위에다가 채를 걸어 놓으면은 신기한 물건이 있어서 귀신이 왔다가 채에 구멍을 세어보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새벽닭이 울게 되면은 들어오지 못하고 물러간다고 여겼기 때문에 채를 걸어뒀다고 합니다. 설날 음식들입니다.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죠. 지금도 많이 만들어서 먹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이 설날 되면은 육아도 만들고 또 한가도 많이 만들어 먹죠. 식혜도 만들어 먹고 또 산적도 하고 이 잡채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 부쳐서 먹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설날 명절을 세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로 음력을 사용했던 나라들인데 중국,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 설날 풍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국 설날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면서 이 춘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년 중 가장 성대한 명절로 여기죠. 이 중국 설날은 조상들께 이렇게 제사를 올리는 풍습은 지금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단지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명절로 바뀌었습니다. 이 폭죽을 터뜨리는데 이 폭죽은 이 설날 전날 밤에 시작해서 이 새해가 되는 12시 지나는 시간까지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면서 악기를 쫓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설날 음식으로는 북방에서는 물만두를 주로 먹고 남방에서는 두부와 해산물을 주로 먹습니다. 방이나 집 벽에 잉어 모양의 연화를 달아서 1년 내내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대문에는 출년을 이렇게 붙이는 풍습이 있는데 복자를 거꾸로 붙여서 복이 들어오기를 기원한다는 그런 그 의미로 붙이고 있습니다. 또 어른께 절을 올리면은 홍바오라고 부르는 붉은색 봉투에 세뱃돈을 담아서 덕담과 함께 주기도 합니다. 중국 설날 풍속을 나타내는 사진들입니다. 잉어 그림도 있고 또 먹는 만둣국이나 아니면 해산물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설날 풍습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설날은 떼시라고 부르는데 먼 친척까지도 함께 모이는 1년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음력 12월 23일을 부엌신의 날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날은 가정을 지켜주던 부엌신이 그동안 집안에 있었던 일들을 옥황상제께 보고하러 올라가는 그런 날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과일이나 봉헌서류, 종이로 만든 잉어를 이렇게 올리고 끝나면 태우는데 이 종이로 만든 잉어를 올리는 이유는 부엌신이 잉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엌신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다음 날부터는 이제 집안 정리를 하고 청소하고 또 예쁘게 장식해서 설맞이 준비를 하는데 설날이 되면은 북쪽 지방에서는 복숭아꽃, 매화로 이렇게 집안을 장식하고 남쪽 지방에서는 주로 금귤나무로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섣달 금은밤이 되면은 이 금은밤 12시에 집 가장 높은 곳에서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금은밤에는 신들이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신들이 잘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에는 장미꽃 한 송이를 입에 문 백숙하고 이 베트남 떡인 바잉종을 이렇게 꼭 올린다고 합니다. 이 베트남은 우리보다도 이렇게 차례를 많이 지내는데 금음날 12시에서 설날 3일째 되는 날까지 오전과 오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지내면서 이 3일간은 놀이보다는 제사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집안에 따라서는 5일이나 7일까지도 이렇게 지내는 집안도 있다고 합니다. 설날 먹는 음식으로는 바잉종, 바잉자이라고 부르는 이 설 음식이 있는데 바나나 잎에 싼 쌀로 만든 떡이라고 합니다.
이 베트남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세배는 하지 않지만은 세뱃돈을 주는 그런 풍습은 있다고 합니다. 설날 용의 탈을 쓰고 다니면서 행운을 빌어주고 악기를 물리쳐준다는 그런 풍습도 남아있고, 설날이 되면 또 친지를 찾아서 이렇게 인사를 올리러 다니는데 대부분은 각자 먹을 부식을 챙겨가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를 들고 가서 그것으로 이렇게 같이 요리를 해 먹는다고 합니다. 이 설날 금기 사항도 많이 있는데 설날 청소를 하면은 복이 나간다고 여겨서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빗자루를 잃어버리면은 집안에 도둑이 자주 든다고 여겨서 이 빗자루를 감춰두기는 그런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돼지, 닭 등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벽에 많이 그려놓는 그런 이 풍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장례를 치는 사람은 이 새해 첫날에는 남의 집에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릇은 가정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여겨서 새해 첫 3일간은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굉장히 그 주의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과 불은 부의 상징이므로 설날에는 남에게 절대 주지를 않는 그런 풍습이 있고, 설날은 흰옷과 검은 옷은 또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설 명절 풍속 사진들입니다. 몽골의 설날 풍습을 보겠습니다. 몽골의 설날은 차강사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하얀 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흰색은 평화하고 순수를 상징하는 그런 색으로 이날이 몽고 최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몽골에서는 새해 첫날 행운을 비는 의식으로 산에 올라가서 돌탑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은 설날이 되면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뺨을 이렇게 맞대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 설날 음식으로는 양고기를 통째로 삶아서 내놓는 오추가 있고, 양고기로 속을 채운 만두인 보쭈나 우유로 만든 차갈릭이라는 음식을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이 명절 때 인기 있는 선물로는 사탕이 있는데 몽골에서는 단 음식이 귀하기 때문에 사탕이 이렇게 귀한 선물이 됩니다. 이 몽골에서는 또 가족이 모여서 아침 일찍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는 그런 풍습이 있고, 또 덕담을 나누는데 세뱃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몽골의 설날 풍속 사진입니다. 이 보추나 차갈릭 또 양고기를 그렇게 통째로 삶아서 이렇게 올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설날 풍속을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화교들이 많기 때문에 설 명절은 중국 풍속과 비슷합니다. 주로 음력 1월 1일부터 15일 대보름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설 전에 떡, 물고기, 고기, 전복, 대파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 설날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빨간색 장식과 출련, 즉 복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문에 붙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붙이고, 섣달 금음날 밤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이상이라고 하는, 즉 생선에 여러 가지 채소를 섞어서 만든 샐러드 음식을 먹거나 호거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새해 0시가 되면은 온 가족이 절에 가서 한 해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에 먼저 조상께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절을 하면서 덕담을 나누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설날에는 싸우는 일을 피하고 빗자루로 집안 청소하는 것과 칼과 가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새해 첫날은 전통 사자춤인 자이층을 집으로 초대해서 한 해 동안 무탈하고 좋은 운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면서 춤을 추고 놉니다. 둘째 날에는 결혼한 딸들이 친정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러 오고, 오후에는 선물과 감귤 2개를 들고 친척과 친구들 집에 세배를 갑니다. 9번째가 되는 날 0시가 되면은 하늘을 향해서 복을 빌고 기도를 합니다. 15일째, 즉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중국과 같이 원소절로 이렇게 부르면서 미혼 남녀들이 감귤에 소원을 쓰고 강에 던져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이 15일간의 설 명절을 마무리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설날 풍속 사진입니다.
이상을 높이 올릴수록 돈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서 이날 이 야채 샐러드를 이렇게 잘 섞어서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런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설 명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에 평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